방법이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소비자와 농민을 위한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입니다. 쫄깃하게 씹히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맛. 이번에는 착한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앞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 가정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종류들입니다. 바게트, 식빵, 페스텔리, 카스텔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슈크림 빵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요. 노릇하게 잘 구워진 색깔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대부분 제과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매일 아침 각 구워낸 상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동빵 반죽입니다. 제과점에서 흔히 냉동생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냉동생지는 해동을 하고 오븐에 구워내기만 하면 빵이 완성될 수 있도록 미리 형태가 만들어진 반죽을 말합니다. 이 냉동생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신기하죠? 작업하기 간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비롯해 개인 제과점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빵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고소한 향을 풍기며 노릇하게 구워진 빵. 보기만 해도 입맛이 당겨집니다. 버터나 잼을 발라 밥 대신 먹어도 든든한 빵.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빵을 만드는 제과점에서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가봤습니다. 직접 만드는 빵이 뭐예요? 영양성분이나 날짜품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식빵이고요. 빵처럼 아무 표시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식빵의 성분들. 밀가루, 우유, 버터 이외에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재료를 대주는 과정까지 제가 조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재료들이 전부 다 배합이 돼서 본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부르시는 분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재료가 배합이 돼서 들어와요? 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굽는 걸 매주까지 하는 거예요. 반죽이 그러면 냉장 상태로 와요? 냉동? 냉동생지요, 전부 다. 저희도 다 그래요. 안 그러면 이렇게 대단히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냉동 반죽을 해동해서 굽기만 하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없어요. 직접 하는 거예요? 네. 힘이 엄청 들어가고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다른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식빵에 적혀있는 성분을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빽빽하게 첨가물의 이름들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들어가요? 회사에서 나누는 건데 저도 확실히 홍합푸드가 뭔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저도 사용해보질 않은 제품들이어서 네, 이거는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고 유통기한이 2, 3일 정도 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방부제라는 그런 게 들어간 거고요. 부드러운 정도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부드러우실 수도 있으세요. 첨가물 들어간 게요? 네.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은 다르지 않을까요? 제빵사들이 직접 빵을 만드는 조리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양의 반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빵이에요? 아, 이거 식빵이에요? 밀가루, 파, 계란, 우유, 마가린. 여기 기본, 여기 기본. 안에 기본이 요거예요. 이집트 쉽게 말해서 이집트 제가 활성화시키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과점에서 많이 쓰나 봐요. 빵의 부피를 늘려주고 결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화학 첨가물. 제빵 계량제입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재료 배합표에는
이 계량제를 모든 빵에 첨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빵에 계량제를 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제과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쪽은 빵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밀가루, 소금, 이스트, 물만 넣고 한쪽은 계량제와 바닐라 오일을 첨가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날까요? 먼저 같은 조건에 각각의 재료를 15분 동안 섞어 반죽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제빵 계량제 들어간 거 이렇게 당겨봤습니다. 당겨보면 이제 약간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이 느껴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같은 힘으로 당겼는데 이렇게 뚝 끊어집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 1차 발효된 반죽을 넣어 식빵 틀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30분간 2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발효를 다 마친 반죽의 크기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제빵 계량제가 들어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제빵 계량제가 안 들어간 겁니다. 반죽의 발효 상태부터 크기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오븐에 굽기. 빵이 부풀어 오르며 구워집니다. 발효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던 빵의 크기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왼손으로 들어온 게 제빵 계량제가 들어가는 식빵이고요. 제가 오른손에 드는 거는 제빵 계량제가 들어가지 않은 식빵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피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죠. 완성된 두 개의 식빵입니다. 계량제가 들어간 식빵이 약 5cm가량 높게 부풀었습니다. 노릇한 색깔 정도도 비교가 됩니다. 시각적으로는 계량제가 들어간 빵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제빵 계량제가 안 들어가는 빵은 자 이렇게 해서 뚝뚝 끊어집니다. 제빵 계량제가 들어간 식빵은요 이렇게 속결을 뜯을 때 이렇게 닭고기살처럼 이렇게 뜯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작업성이 용이하고요. 이제 대량 생산할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발효가 오버되는 것도 잡아줄 수 있고요.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장성을 좀 길게 만들어줘서 유통기한을 좀 길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생산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에 두 개의 식빵을 그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크기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맛에도 차이가 있을지 제가 시식해 보겠습니다. 매번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빵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냥 심심한 빵 같은데요. 식감도 조금 퍽퍽해서 맛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첨가물이 들어간 식빵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먹던 식빵의 느낌입니다. 결이 훨씬 촉촉하고 쫄깃한데요. 버터향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달콤해서 입맛이 계속 당기는 그런 맛입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제 입맛이 더 익숙한 식빵은 이 첨가물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착한 빵집을 찾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밀을 재분해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역시 침대엔 과학이 필요해. 그럼 잠깐 자더라도 푹 자게 하는 게 과학이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바크차. 네,
타자 쳤습니다. 방망이가 좌중간을 가르네요. 뭐요? 아니 방망이가 가르면 안 타지. 와 미치겠네. 안타야 아니요. 딱 편파적인 당신을 위해 올레 TV 편파 야구 중계. 모두에게 따뜻한 동행 신한은행. 잘 안 되네. 커피 한잔 합시다. 내가 탈게. 왜 이러십니까? 자꾸 엔진 내는데 커피라도 타야지. 아, 선생님, 제가 탈게요. 맛있는데요? 맥심 모카골드 더블샷이거든. 내 스타일로. 오늘도 맥심 모카골드. 착한 빵집을 찾기 위해 암행 취재에 나선 검증단. 오늘의 암행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 위치한 제과점입니다. 일반 프랜차이즈 빵집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여기 장소가 협소하니까 저희 둘이 먼저 갔다가 작은 규모 때문에 전문가 2명만 1차로 검증에 나섰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제과점은 빵이 놓여있는 공간과 테이블 몇 개가 전부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종류별로 다양한 빵들. 그중 검증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통밀로 만든 식빵입니다. 색이 통밀이 들어가서인지 빵의 특징을 잘 살려낸 이름이 인상적입니다. 유기농 밀가루만을 사용해 만든 치아바타와 호밀이 절반 정도 섞인 빵. 이름만 봐도 재료에 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50% 넣어요. 아 50%가 그냥 일단 밀가루 50%요? 네네. 이건 먹어볼 거고. 아 이게 반반 섞인 50%예요? 네네. 오밀 50%, 유기농 밀가루 50%. 가루는 뭐 어떤 효모를 요거는 저기 바르종을 써요. 크랜베리 바르종, 거포도 바르종, 그다음에 토마토 바르종. 세 가지. 이스트를 써서 쓰는 빵은 사실 조금 더 시간도 덜 걸리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천연 발효 빵을 해서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을 수 있는 작업인데 그걸 직접 하신다는 게 다른 곳과 다른 점이죠. 매장 한켠에서 색다른 점을 발견한 전문가들. 자세히 보니 밀을 빻을 수 있는 제분기입니다. 재분된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장식용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언제 적어드려요? 작년에 들었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밀을 어떻게 했어요? 재분한 걸 썼어요. 그냥 사다 쓰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토대로 나와 있는 재분. 그러면 제분기를 들여오시고 나서 이제 섞어서 쓰세요? 아니면 100% 저기서 제분기에서 아직까지는 100%가 안 쓰고요. 네. 아직까지는 100%가 안 쓰고 지금은 30%짜리가 있고요. 네. 아 저기서 나온 거 30%? 그다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재분기라는 게 뭐 솔직히 말하면 제분 회사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윈도우 베이커리에서 그것도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거기다 설치하고 쓰신다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뭔가 열정이 남다르구나. 밀을 직접 수입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유리밀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장흥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요. 통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통밀 재분 한 번? 아니요, 안 한 거. 재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검증단의 요청에도 자신 있게 주방을 보여주는 주인. 꽁꽁 묶여있는 새 포대 자루를 열어 통밀을 꺼내 보여줍니다. 아 기념으로 몇 개 가져가야겠다. 너무 건강해. 저 좀 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가져가서 저도 빵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볼 차례.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결이 너무 부드럽고요. 어때요? 한번 보여주세요. 탱글탱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거친 게 사실 이제 뭐 통밀 이런 거를 쓰면은 이게 고르지는 않거든요. 효모가 살아있어요, 구멍마다.
숨 쉰 것처럼 보이시죠? 효모가 살아 숨쉬는 빵이에요. 지나치게 발효가 되면 구멍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지나치게 발효가 덜 된 경우에는 구멍이 또 규칙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사이즈가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빵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게 발효는 잘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행 취재를 마친 1차 검증단. 미리 확인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음식 칼럼니스트 황강혜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통밀 식빵부터 시식해보는 전문가. 저희가 밀을 봤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100% 다 걸러있지 않아가지고 밀대나 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밀을 쓰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 공급이 불균형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시점부터는 벌써 한 단계 앞서 가시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밀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밀을 30% 그래도 이상은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빵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안에 저 자료를 봤거든요. 황강혜 씨가 다시 2차 검증에 나섰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빵을 고르기도 전에 먼저 시식용 빵을 건네주는 주인. 맛을 본 전문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소금이 되게 자신이 많아서 소금이 빵이 자신이 하거든요. 바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소금도 많이 좀 보고 있어요. 소금은 음식의 간만 정해주는 게 아니고 빵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금 챙기고 또 단순히 머릿속으로 챙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뭔가 좀 소금에 대해서 일을 꾸미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차 검증까지 마친 전문가. 아유,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빵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가지고 핸드메이드 한다든지 소규모로 하는 빵집들 중에서는 대단한 수준이다. 이 셰프들이 그냥 물건을 만드는 거에 급급하다 그러면 저는 테크니션이라고 봐요. 이게 식재료까지 자기가 엄선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은요. 장인 정신에 가깝다고 봐야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착한 식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검증단은 무엇보다 주인의 빵에 대한 고집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식 취재를 요청하기 위해 다시 빵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습니다. 예. 그 카메라네? 카메라죠. 예. 저희가 인사를 다시 드릴게요. 저희는 채널 A라는 방송국에서 나왔고요. 먹거리 S파일이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 식당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오셨던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세요. 그래서 착한 빵집으로 해도 손색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취재를 했으면 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요? 아니요. 그 시간 괜찮을 때 편하신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럼 그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그럼 이제 취재를 해도 가능할까요? 아, 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직접 밀을 재분해서 빵을 만드는 10번째 착한 식당 주인공 이호영 씨입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시는군요. 네. 하얀 가운을 입은 채로 새벽 동이 트기 전 출근하는 이호영 씨. 주방에 들어오자 분주하게 반죽 만들 준비부터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재료의 배합. 22년의 경력이지만 대충 눈짐작으로 재료를 배합하지 않고 신중히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정확하게 일하는 제사. 네,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겨울 계량을 안 하면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이번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여러 개씩 꺼내놓은 통. 얼핏 보기엔 전날에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크랜베리로 만든 발효죠. 밀가루와 물에 천연 효모를 배양한 것이 바로 이 발효종. 이곳에서는 이스트를 적게 쓰는 대신 크랜베리, 건포도, 토마토를 사용해 직접 발효종을 만든다고 합니다. 온도가 맞지 않거나 미리 배양해 두지 않으면 쉽게 죽어버리는 발효종. 보관 방법이 까다롭지만 이것을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계량제는 아니고요. 쓸 필요가 별로 없죠. 이런 거 발효종이 이제 그런 역할을 대신하죠,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반죽을 발효시키는 화학 계량제 대신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는 방법을 택한 이호영 씨.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공적인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인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좀 더 발효를 오래 시켜서 빵을 적절한 그 컨디션에 맞춰서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가게의 목적이라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빵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반죽의 형태가 알맞게 되면 이제 1차 발효 과정에 들어갑니다. 보통 발효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일반 빵에 비해 이곳에서는 26도의 온도에서 평균 4시간 정도 발효시켜야 제대로 된 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씨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입니다. 이게 아까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 보통 4시간 정도 걸려요. 발효 시간이. 발효가 끝난 반죽은 차례대로 주인의 손에서 먹음직스러운 빵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 혼자서 만드는 빵 종류만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예열된 오븐에 성형된 반죽이 담긴 틀을 집어넣습니다. 아마 식빵이 부풀어오는 걸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쪽 보시면 쭉 올라와요. 한 5분만 지나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르는 식빵 반죽. 색깔도 금세 노릇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빵이 나왔습니다. 밀가루, 소금, 물, 발효종만으로 만든 르방 바게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손님들. 아주 뜨겁습니다. 이곳의 빵은 아침에 먹어도 속이 편하고 부담이 없어 식사용 빵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게 안에 비치된 밀 재분기. 봉지에 담아둔 통밀을 재분기에 붓습니다. 통밀이 들어가는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양만큼 재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틀에 한 번 빠쓰기 때문에 재분기를 자주 쓴다고 합니다. 정말 겉피가 벗겨지지 않은 순수 통밀 그대로입니다. 재분기를 쓰기 시작한 지 약 1년째. 재료에 대한 깐깐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재분기를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좋나요? 아무래도 밀은 신선하게 빠서 쓰는 게 더 좋으니까. 금방 도정한 쌀로 지은 밥이 맛있는 것처럼 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재분해 놓은 밀은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빻아 금방 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 밀로 재분하는 거예요? 우리 밀이고요. 지금 전라도 장흥에서 오고 있어요. 보름에 한 번씩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한 번 갈 때마다 4kg 정도씩 가려고요. 그리고 한 40kg 정도씩 오죠. 캐나다산 유기농 밀가루와 섞어 쓰기 때문에
우리밀을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우리밀로 빵을 만들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밀 자체가 그 제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 농가마다 이제 그 재배 방법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테스팅하면서 이제 그 밀의 양을 조절하고 있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낸 통밀빵 배합법. 지금은 직접 재분한 통밀을 사용하는 비율이 30에서 50% 정도에 그치지만 언젠간 자신이 목표한 100% 국산 통밀로 재분한 빵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밀을 오사져서 그거로 이제 빵을 만드는 게 마지막 목표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믿을 수가 있고. 지금 밀가루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짜 생각이 돼서요. 밀뿐 아니라 빵에 들어가는 재료만큼은 누구보다 고집스럽게 고르는 이호영 씨. 빵에 넣는 소금은 3년 간수를 뺀 천일염. 그리고 캐나다산 유기농 밀가루와 껍질째 살아있는 100% 우리밀입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운 빵. 이곳에는 페스트리와 파이, 쿠키 같은 단과자 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심하고 담백한 빵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멀리서도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발효를 이스트 마르고 천연 효모로 발효시킨 게 더욱더 자연스럽고 몸에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발효시킨 빵 가게를 찾아서 다니거든요. 여기 있는 밀가루는 좋은 것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잘 씹을수록 그 자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서 네, 제가 좋아하는 가게 중 하나예요. 아침 9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보는 이호영 씨. 밀가루가 밴 그의 손에서 빵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해 보이는 네 번째 손가락. 아, 다쳤어요, 예전에.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손을 다쳐가지고요. 손이 잘렸었어요. 그래서 붙였어요. 아, 그때는 이제 못한다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뼈가 달랑달랑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시는 게 일이 좋았죠. 일이 좋았고. 평생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찔했던 사고를 이겨내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좋은 빵을 만들겠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떳떳한 빵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온 20년. 그에게 빵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아빠의 빵이랑 의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안심하고 빵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그런 윈도우 베이커리 그런 작은 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저희들 저 윈도우 베이커리 좀 영세하지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만난 착한 빵집은 첨가물 대신 자신이 개발한 효모를 사용하고 신선한 통밀을 직접 재분해 빵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집을 놓지 않은 이호영 씨. 새벽잠을 견뎌가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장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100% 국산 밀로 자신이 추구하는 빵을 만들긴 어렵지만 언젠간 자신이 직접 재배한 밀로 믿을 수 있는 빵을 제공하겠다는 이호영 씨의 결심.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팀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은 시청자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푸덴비타에서 상품권을, 애니크린에서 상품권을, 편안한 친구 우먼노드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